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제 이 단어만 들어도 지겨우시죠? 어제 그 좁은 물길을 통과한 선박은 4척이었습니다. 평소엔 하루 70척이 지납니다. 95%가 멈춘 겁니다. 2만 명의 선원이 그 안쪽 바다에 발이 묶였고 2,000척의 화물선이 좌초된 채 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사태를 글로벌 석유시장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중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월가는 빅스를 18.1일까지 끌어내렸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에만 26% 떨어진 숫자입니다. QQQ는 0.05% 미동도 없이 올라 또 신고가 근처에서 마감했고 S&P 500은 7,114포인트, 어제도 사상 최고치 부근이었습니다. 시장이 미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본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본 두 가지 중 하나가 한국 시간 어젯밤 10시 30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조용히 떨어진 폭탄이었습니다. AI 시대의 헌법이라 불리던 그 계약. 2019년부터 7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묶어왔던 130억 달러짜리 독점 동맹.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스로의 손으로 그것을 풀어버렸습니다. 독점 라이선스는 사라졌고 AGI 조항도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오픈 AI는 이제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어느 클라우드에서든 자기 제품을 팝니다. 그 발표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요. 정확히 0.05%. 시장이 못 알아챈 거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9.97%입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4.6% 올랐습니다. AI 패권 1순위였던 회사가 지수의 14%포인트 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젯밤 미국장에서 무엇이 움직였는지, 왜 호르무즈가 막혔는데도 시장이 신고가 근처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끝에는 한국 시간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떨어질 마지막 폭탄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파월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얘기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이게 이번 주 진행되는 모든 사건의 배경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구조는 이랬습니다. 2019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 대가로 받은 건 세 가지였어요. 하나, 오픈 AI 매출의 일정 비율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간다. 둘,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주어 클라우드에서만 돌아간다. 셋, 오픈 AI가 만약 AGI, 즉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달성했다고 선언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IP 라이선스 권리에 제약이 걸린다. 이 마지막 조항이 문제였습니다. AGI라는 게 정의가 모호합니다. 오픈AI가 우리가 AGI를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순간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졸지의 IP 접근권을 잃을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어제 발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뒤집었습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지급하던 매출 분배는 끝났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독점도 끝났습니다. 오픈AI는 이제 아마존 AWS와도 별도로 5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진행 중이고 구글 클라우드도 들어옵니다. 셋째, AGI 조항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32년까지 오픈AI의 AI 모델 IP에 접근할 수 있고 그 권리는 이제 오픈AI가 무엇을 선언하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진 것처럼 보입니다. 독점이 깨졌으니까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가장 위험했던 건 AGI 폭탄이었어요. 그 뇌관이 이번에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매출 분배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싸고 위험한 결혼에서 빠져나오면서 IP 사용권은 7년 더 챙긴 셈입니다. 영리한 이혼입니다. 진짜 충격은 오픈AI 쪽에 있어요. 이제 오픈AI는 어디서든 자유롭습니다. 아마존, 구글, 오라클, 누구의 클라우드든 골랐습니다.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가격을 보세요. 어젯밤 마이크로소프트는 0.05%였습니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1.72% 올랐습니다. 시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AI 해자가 이제 더 이상 해자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의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 9.97% 빠졌습니다. 같은 기간 알파벳은 11.24% 올랐습니다. 빅테크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 1위는 엔비디아 5.26조 달러, 2위는 알파벳 4.24조, 3위 애플 3.93조,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16조입니다. 작년 이맘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엔비디아와 다투던 회사였어요. 1년 만에 빅테크 4위로 밀려난 겁니다. AI 황제였던 회사가 이제 알파벳에도 뒤지고 애플에도 뒤집니다. 어제의 오픈AI 해체 발표는 그 추락의 도장 찍기였을 뿐입니다. 자, 이제 호르무즈로 갑니다. 주식을 매수할 계획으로 현금을 들고 있는 분들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매일 폭격당하고 있는데 시장은 왜 안 무너지냐? 그 이유를 차근차근 풀어드립니다. 먼저 어젯밤의 사실관계입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업선박은 4척이었습니다. 이란 국영매체 타스님이 해운 데이터 회사 케이플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평소 통과량과 비교하면 95% 이상이 사라진 수치입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은 어젯밤 인터뷰에서
2만 명의 선원과 2,000척의 배가 호르무즈에 묶여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휴전이 되더라도 통항 정상화는 한참 걸릴 것이란 경고도 같이 남겼습니다. 호르무즈에 부분적으로 기뢰가 매설됐다는 사실은 어제 독일 메르츠 총리가 공개 석상에서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이란이 위험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뢰가 깔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내척만 통과한 이유가 이겁니다. 들어가면 침몰하거나 폭격당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태국은 어제 자국 선박 8척의 통과를 도와달라고 중국에 요청했고, 중국 외교라인은 자국 선박 70척의 풀려남을 두고 별도로 협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접 국가들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외교라인은 어제 종일 분주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 아라그치는 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푸틴을 직접 만났습니다. 푸틴은 회담 직후 RIA 통신에 이란과 그 지역 국가들의 이익을 위해 완전히 행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에선 백악관 대변인 레비트가 한국 시간 새벽 2시 반에 트럼프가 오늘 팀과 함께 이란 측 제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동시에 미국이 이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외교는 진행 중이지만 공식 채널은 아직 거리를 두고 있는 미묘한 상태입니다. CNN은 별개 보도로 트럼프가 한국 시간 오늘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해 이란 폭격 재개 여부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휴전이 일주일 연장된 직후의 회의입니다. 자, 이제 가격으로 옵니다. 어제 WTI 6월물 거래소 정상가는 배럴당 96.37달러, 전 거래일 대비 2.09% 올랐습니다. 브렌트도 100달러대에서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원유 ETF인 USO는 134.72달러에 마감하면서 1.77% 올랐고 올해 들어서만 95.4% 상승한 상태입니다. 1913년 오펙 석유 금수 조치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상승률입니다. 1973년, 그때 유가는 1년 만에 약 4배가 올랐고 S&P 500은 1973년부터 1914년까지 2해 동안 48%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S&P 500은 신고가 근처에 있을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릅니다. 시장이 호르무즈를 가격에 넣지 않고 있어요. 이쯤 됐으면 못 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트레이더들 사이에 도는 가설들은 몇 가지 있어요. 정설은 아니고 술자리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듣고 판단은 직접 하세요. 첫째, 시장이 그냥 지겨워한다는 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스라엘.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같은 종류의 지정학 헤드라인에 매번 처음엔 놀라고 매번 며칠 만에 회복했습니다. 학습된 무반응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시장이 똑똑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시장이 둔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시장도 똑같이 학습된 무반응 상태였다는 점은 지나가듯 짚어둡니다. 둘째, 옵션 시장 큰손 작전설. 호르무즈 뉴스가 터지면 개인과 헤지펀드 다수가 풋옵션을 매수합니다. 풋을 받아주는 마켓 메이커는 해지를 위해 SPY와 QQQ를 거꾸로 사야 해요. 모두가 같은 방향에 베팅할수록 마켓 메이커의 해지 매수가 시장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트레이더들이 페인 트레이드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보는 방향으로 시장이 가는, 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옵션 시장의 구조가 그쪽으로 흐르도록 짜여 있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셋째, 영DTE의 흡수력. 지금 S&P 500 옵션 거래량의 절반 가까이가 당일 만기 영DTE입니다. 충격이 들어오면 그날 안에 옵션으로 변동성이 발산됐다가 만기와 함께 사라집니다. 호르무즈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사태일수록 매일 영DTE가 그날의 충격을 흡수해버려요. 지속되는 공포가 쌓일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넷째, 패시브 자금의 둔감함. 401k 정기 매수, ETF 자동 유입, 인덱스 펀드 리밸런싱. 이 자금은 호르무즈 헤드라인을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시장가로 사고 끝이에요. 뉴스에 반응하지 않는 매수자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 뉴스만 보고 파는 트레이더는 항상 진다는 뜻입니다. 이 넷 중 어느 게 진짜 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답일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가 가격에 들어가지 않는 이 침묵은 안전하다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저희 전략 얘기를 잠깐 짚고 갑니다. 위 4가지 가설이 다 말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가격만 있습니다. 저희 200일선 전략을 이미 파악하신 똑똑한 시청자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어떤 예측 실패가 와도 대세 상승장을 놓치는 일이 절대 없다. 그 전까지는 휩소라는 감당 가능한 범위의 손실로 미리 막고 간다. 그게 전부입니다. 호르무즈가 진짜로 가격에 들어오는 날 200일선이 깨지는 그 순간 저희는 빠져나옵니다. 그전엔 롱 페이지입니다. 시장이 미친 건지 옳은 건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 깨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1973년 오펙 금수 조치는 1년 만에 해소됐지만
그게 끝났을 때 미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상태였어요. 지금 USO가 95% 올랐다는 건 가솔린, 디젤, 항공유, 비료, 플라스틱 모든 것의 원가가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청구서는 시장이 아니라 CPI에 두세 달 뒤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이번 주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동부 시간으론 수요일 오후 2시. 파월 의장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를 직접 발표합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그가 남기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0분 뒤 마지막 기자회견이 이어집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3.50%에서 3.75% 사이입니다. 선물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동결을 압도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채권 시장이 그 베팅을 정확히 증명했어요. 어제 진행된 5년물 국채 옥션에서 낙찰 금리가 3.95%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옥션 3.980% 대비 내려간 겁니다. 2년물 옥션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어제 낙찰 3.812%, 직전 옥션 3.936%에서 무려 12.4 베이시스 포인트 하락. 호르무즈가 막혀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폭발해야 정상일 시점에 단기 채권 수요가 폭발한 겁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둔화입니다. 증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댈러스 연준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2.30이었습니다. 시장 예상치 플러스 0.9 대비 큰 폭의 하락이고 직전 마이너스 0.20에서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호르무즈 충격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도 전에 이미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작년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연율 0.5%로 발표된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목표치 위에 있고 성장은 목표치 아래로 가라앉고 있어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기 신호와 정확히 같은 패턴입니다. 이게 왜 결정적이냐? 파월이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톤을 잡느냐에 따라 시장의 5월 전체가 결정됩니다. 비둘기적 발언, 즉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보고 경기 약세에 무게를 두는 톤이라면 위험자산 전체가 한 단계 위로 갑니다. 매파적, 즉 호르무즈발 인플레이션 압박을 강하게 경계하는 톤이라면 어제까지의 신고가 행진이 멎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음 의장은 누구든 파월의 통화정책 프레임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을 거예요. 호르무즈와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서 어젯밤 가장 흥미로운 종목별 움직임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4.0% 올라 216.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전 5거래일 동안 7.2% 상승, 4월 한 달로 보면 23.25% 상승. AI 슈퍼사이클의 핵심 종목이 다시 신고가 행진을 재개한 겁니다. 어제 종가 기준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5.26조 달러.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작았던 회사가 어제 종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1.7배입니다. 같은 날 AMD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3.79% 하락한 334.63달러. 지난 한 주 플러스 21.71%, 4월 한 달로는 무려 플러스 59.19% 상승한 뒤 어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왜 한쪽은 신고가, 한쪽은 급락이냐? 답은 단순합니다. 지난 18거래일 동안 AMD는 단 한 번도 의미 있게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차익을 실현했어야 했고 어제가 그날이었습니다. 펀더멘털이 나빠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숨고르기입니다. 흥미로운 건 SOXX 반도체 ETF가 어제 1.4% 떨어졌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가 4% 끌어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반도체들이 더 빠졌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반도체 전체를 사는 게 아니라 AI에 직접 박혀있는 종목만 좁혀서 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재편의 핵심도 이겁니다. 누가 AGI에 가장 먼저 접근하느냐, 누가 데이터 센터 GPU 수요의 1순위 고객이냐, 그 답이 점점 엔비디아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알파벳. 어제 1.72% 올라 350.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펜타곤이 어제 자기들 AI 포털에 신규 제미나이 모델을 추가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시에 구글 직원들이 피차이 CEO에게 미군 AI 사용 중단을 호소했다는 FT 기사도 같이 나왔는데 이건 단기 주가에 영향이 거의 없는 노이즈입니다. 진짜 동력은 오픈AI가 이제 구글 클라우드도 쓸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2.12% 빠진 76,846달러, 올해 들어서만 마이너스 13.2%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고 이란 러시아 라인이 다시 가까워졌고 디지털 안전자산이 가장 빛을 발해야 할 환경인데 BTC는 빠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로 정리됩니다.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어제 EU 측과 공급 과잉 위험을 논의했고 달러와의 글로벌 결제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정책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달러가 강할 때는 BTC가 약합니다. 어제도 그 공식이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4%, 어제 0.6% 올랐고 일주일 동안에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단기물은 떨어지고 장기물은 오릅니다.
일드 커브가 다시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페드가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는 호르무즈발 인플레이션이 한참 이어질 거라고 베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환경이 바로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직전과 같은 모양이라는 점도 같이 봐주세요. 공포 탐욕 지수는 67, 직전 거래일 66에서 살짝 올라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호르무즈 오픈AI 해체, FOMC 임박, 모든 게 동시에 진행되는데 탐욕입니다. 시장이 오만한 건지 아니면 우리보다 빨리 호르무즈의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건지는 이번 주 후반에 답이 나옵니다. 저희의 실험은 롱페이지입니다. QQQ가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0.6% 위에, 100일선보다도 8.4% 위에 있습니다. RSI 75, 과열 영역이지만 아직 매도 시그널은 아닙니다. $10,000로 시작한 계좌는 어제 종가 기준 11,648러입니다. 시작 시점 대비 약 16.5% 위에 있습니다. $10,000,000를 16억 원으로 만들겠다는 10년짜리 실험의 두 번째 분기 끝자락입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간 22시 30분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오늘과 모레 사이 가장 큰 변수는 두 가지. 첫째는 한국 시간 오늘 늦은 시간 트럼프 NSC 회의에서 나올 이란 대응 방침. 둘째는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파월의 마지막 FOMC 결과와 기자회견입니다. 호르무즈가 부분적으로 풀리는 외교 진전이 발표되면 위험자산 모두 추가 상승. 폭격 재개 같은 강경 메시지가 나오면 어제까지의 신고가 행진이 일단 멈춥니다. FOMC가 비둘기적이면 한 번 더 위로, 매파적이면 첫 조정의 트리거가 됩니다. 오늘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는 지금 이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석유 공급 중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시대의 헌법을 자기 손으로 찢었습니다. 시장은 둘 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견뎌냄의 마지막 시험대가 한국 시간 목요일 새벽 3시 파월의 입에서 결정됩니다. 저희의 실험은 단순합니다. 매일 무엇이 바뀌는지를 데이터로 추적합니다. 의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감정이 아니라 로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의 특별한 타이밍을 찾고 계시거나 1년 안에 10배 가는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저희 채널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백테스트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지난 10년간 $10,000,000가 복리를 통해 16억 원, 약 110배로 늘어난 전략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그게 현실에서도 작동하는지를 이 수준의 시황과 함께 지켜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틀 뒤 새벽 파월의 마지막 메시지가 떨어집니다. 결과 나오는 즉시 가장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만납시다.